안녕하십니까. 자매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블렌더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블렌더와 유니티 강의는 되도록이면 매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더 많이 해야 빠른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모든 크리에이터를 활동을 하려면 일단 블렌더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블렌더의 그 에디트 편집 모드를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렌더를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사용하면서 맥스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런 모델링 테크닉적인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툴은 그냥 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렌더의 에디트 모드 이쪽 툴 모양이 바뀝니다. 에디트 모드는 탭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 컨트롤 탭 눌러서 원하는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에디트 모드 하셔가지고 뭐 여기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에디트 모드 토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왼쪽 위쪽에 보시면 여기 여러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블렌더에는 각각 그 채널 모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드들이 뭐 예를 들면 에디트 모드, 스컬트 모드, 버텍스 페인트, 웨이트 페인트, 텍스처 페인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드 창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됩니다. 오늘 또 버벅거리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에디트 모드를 가면 모든 3D의 오브젝트는 버텍스, 다음 엣지, 선이죠. 선, 엣지 있게, 각 있게, 각, 그죠? 요 엣지 선을 말합니다. 엣지 선. 그 다음에 면, 이 면이죠. 페이스. 맥스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 맥스에는 5개가 있죠. 5개. 버텍스, 엣지, 삼각형, 사각형, 엘리멘트 이렇게 있죠. 그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엘리멘트 그게 많이 헷갈리는데 그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블렌더에서는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키보드에 1번 누르면 버텍스가 됩니다. 버텍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엣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이 폴리곤입니다. 이렇게 폴리곤. 예전에는 원래 폴리곤이라면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제페토나 어떤 그 게임 엔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게임 엔진에 가서 내가 어떤 면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엣지의 방향을 또 어떻게 틀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모델링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아시겠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죠? 메뉴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위에는 블렌더 메뉴, 요 밑에 있는 메뉴는 이 에디트 모드 메뉴입니다. 에디트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버텍스 페인터, 그럼 버텍스 페인터 관련된 메뉴가 여기 따로 이렇게 생깁니다. 각각 메뉴들이 다 달라집니다. 텍스처 페인트 하면 이렇게 메뉴가 없어졌죠. 뷰만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컬트 모드 하면 스컬트 모드 관련된 메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 갔을 때 이 에디트 모드에 여기 메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메뉴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블렌더 튜토리얼 사이트, 그 도큐멘트 사이트 가시면 명령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어는 명령어일 뿐입니다. 그냥 명령어예요. 그 명령어 달달 외우고 있어도 모델링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 이 모델링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이런 부분을 제가 꼭 꼬집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그냥 한 번씩 쭉 보세요.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블렌더에서 이 애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애드가 좀 특이한 애드입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일 때 오브젝트 모드이죠. 지금 여기 보면 오브젝트 모드에 애드를 해서 메쉬를 추가를 하면 오브젝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에디트 모드일 때 여기서 애드를 하게 되면 자, G 해서 보면 이건 오브젝트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객체가 추가. 이 참 헷갈리는데 맥스에서는 엘리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는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큐브 하나로 있죠, 그죠? 큐브 하나에 지금 스피어도 있고 큐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탭을 딱 누르면 이게 그냥 큐브예요. 이거 큐브가 아닌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탭으로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로 선택이 되면 이게 오브젝트 한 개, 그죠? 객체 두 개, 하나, 둘, 그죠? 객체가 두 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애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추가하면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고 에디트 모드에서 애드를 하게 되면 객체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떼면 되고 다시 붙이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떼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에 L을 누르면 여기 셀렉트 링크드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 노멀, 머티리얼, 심, 샤프, UV 이렇게 있습니다. 머티리얼로 하면 그 컬러로 하는 거고, 그러면 노멀로 하면 노멀 방향, 뭐 노멀 관련된 그러니까 기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요 머티리얼이나 노멀로 하게 되면 객체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심이 없기 때문에 심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선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UV를 배워서 UV 심을 만들게 되면 재단선이죠. 재단선을 만들게 되면 그 재단된 부분만 또 선택할 수 있는 이 셀렉션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 P 눌러주면 스플레이터라고 나옵니다. 스플레이터 발음 때문에 참 힘들어요. 네, 스플레이터에서 셀렉션 하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는데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오브젝트 두 개가 됐죠, 그죠? 뭐 스피어인데 큐브 001로 돼 있지만 얘도 원래 시작은 큐브로 시작한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떼낼 수도 있고, 자 다시 붙인다. 방금 그러면 스피어를 먼저 선택하고 박스를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주면 다시 하나로 됐죠, 그죠? 이걸 반대로 하면 얘를 박스를 스피어에 하고 컨트롤 J 하면 오른쪽에 아웃라인에 보면 큐브 001이 남게 됩니다. 컨트롤 J 하면 001이 남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 있는 에디트 모드에 있는 애드 여기 마찬가지 Shift A 누르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별거 없습니다. 네. 다 별거 없는 내용들이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메시에서 제가 그 모델링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 핫키를 알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메뉴만 딱딱 꽂으면서 그 뭐지? 그 학교 시험 칠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 똑똑똑 집어주듯이 제가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트랜스폼, 뭐 미러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말이 있는데 미러도 제가 아주 쉽게 미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미러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에디트 모드에서 땅땅땅 하면 미러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냅은 여기 스냅 버튼이 따로 있죠, 그죠? 여기 스냅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뭐 안 해줘도 됩니다. 뭐 그래도 duplicator 요거는 꼭 Shift D 외워내오세요. Shift D, Alt D가 있습니다. Shift D는 에디트 모드에 있고 이 오브젝트 모드 가면 이 오브젝트에 보면 그 duplicate에 가면 자, Shift D가 있고 Alt D가 있죠. Shift D는 뭐고 Alt D는 뭐냐? 그 맥스 사용하신 분들 중에 그 오브젝트 카피하면 카피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블렌더 공부하면서 맥스도 공부돼요. 자, 맥스에서 인스턴스는 원본을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카피는 원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 그 다음 레퍼런스는 원본을 상위에 있는 모디파이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레퍼런스 뭐라 해야 되지?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블렌더에서는 레퍼런스까지는 없고 링크드라고 해서 같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Shift D 해서 X를 하고 버텍스를 움직여 보면 얘만 움직입니다. 그죠? 얘 지우고 Alt D 해가지고 X. 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이죠. 맥스의 인스턴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Shift D, 지금까지 Shift D만 했던 분들은 Alt D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 duplicate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Alt D가 없겠죠.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뭐 이쪽에 메뉴에 다 있습니다. 이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쪽 왼쪽에 거의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요 스플리트 방금 제가 떼내는 거 했죠. 이 스플리트 하는 거하고 몇 가지 메뉴들이 이 메뉴 안에서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도 마찬가지 떼내는 겁니다. 이 스플리트는 그냥 잘라내는 거고 스플레이트는 떼내는 거고 이것도 헷갈리죠. 잘라내는 거 떼내는 거 뭔 개 소리야. 근데 자 잘라내는 거는 그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그냥 자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자르는 거와 떼내는 거의 차이점. 자 여기서 P 하면 떼내는 겁니다. 이건 떼냈습니다. 오브젝트를 떼냈죠. 그죠? 이게 스플리트고 스플라이트는 여기 얘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금 있는 이 스플리트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스플리트 셀렉트 딱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떨어졌죠. 이게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붙어 있죠. 이제 아시겠죠? 떼내는 거와 잘라내는 거. 참 한국말이
시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뭐 제페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밑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노말에 있는 이 노말 방향. 자, 오늘 또 제가 또 새로운 힌트를 하나, 팁을 하나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여기에 페이스 오리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딱 해가지고 짠 이렇게 보면, 자, 안쪽이 빨간색, 바깥쪽이 파란색 이렇게 있죠. 이게 면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이 바깥 방향, 빨간색이 안쪽 방향입니다. 특히 모델링 할 때 처음 하시는 분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유니티 갔더니 빵꾸가 뻥 나 있다거나 면이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할 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면이 페이스 메쉬에 갔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 노말에 필립 하게 되면 빨간 면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하면 익스트루드가 되는데 이렇게 익스트루드 됐죠. 그죠? 이게 유니티에 가면 이 면은 안 보입니다. 예, 이 면은 안 보이고 이 면만 보입니다. 이 면들은 다 뻥 뚫려 보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도 여기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입니다. 뻥 뚫려서 그냥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3D는 한쪽 면만 렌더링을 합니다. 블렌더에서는 다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다 보이지만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에 백페이스 컬링 하면 이렇게 안 보이죠? 예. 이렇게 하면 여기 빵꾸 났죠? 예. 그리드가 보이면 안 되는데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유니티 갔을 때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거 에디트 모드에서 이럴 때,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면이 여기 뒤집혀 있고 여긴 바로 있고 이건 면이 몇 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Shift N 하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면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면이 막 여기는 뒤집혀 있고 저기는 바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스에 가셔가지고 셀렉션을 먼저 합니다. All 하고 노말에 가면 여기 방금 제가 얘기했던 Shift N 누르면 면이 전부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바깥 방향 하면 어디가 바깥 방향이고 어디가 안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냥 수식적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자, 근데 얘를 지우고요. 제가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방이다. 그럼 여기가 아닌 거죠. 바깥인 거죠. 그죠? 이게 바깥 벽인 거. 내가 봐야 되는 벽이죠. 그죠?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이 벽을 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 벽을 봐야지. 이 벽에다가 뭐 TV를 놓거나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침대도 놓고 의자도 놓고 테이블도 놓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자, 어떻게 얘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게 Shift N으로 안 됩니다. Shift N 백날 눌러 봐야 그 자리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올 한 다음에 메쉬에서 노말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면 자, 이제 안쪽 여기가 보이는 면, 안 보이는 면. 이렇게 해서 실내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방향이, 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블렌더는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E 누르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 블렌더의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아이고, 다른 3D 툴에서는 안 되는 게 막 다 됩니다. 점을 눌러도 E가 됩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막 E 눌러가지고 익스트루드
이 두 개 선택하고 F, 그죠? 그 다음에 F 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면 있고 여기 면 있죠. 근데 여기 면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붙어 있죠. 이게 다른 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안 붙어요. 여기가 엣지와 엣지, 닫힌 엣지에 엣지를 붙이면 안 붙을 겁니다. 근데 블렌더는 그냥 붙습니다. 이게 좋기도 한데 간혹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뗍시다. 자, 이렇게 Shift D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7. 자, 얘를 버텍스로 바꾸고 딱 붙여요. 그러면 원래 다른 툴에서는 이게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럼 이 면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조인 해버리면 다 붙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델링을 할 때 대신에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툴에서는 안 되니까 말아버리면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 붙어요. 이 붙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오토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붙어버려요. 이렇게 보면 괜찮죠, 그죠? 이렇게 보면 상관없는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한합니다. 예. 자, 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면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저 안에 면이 있죠, 그죠? 예, 이 특이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델링 그 면의 개수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겠죠. 가끔 제가 제표도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받아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블렌더에서는 되는데 문제는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갔을 때 이 오류를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괜찮은데 그 가면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라이트맵 에러가 납니다. 라이트맵 베이킹 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안 생겨도 나중에 렌더링하면 이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에디트 모드에서 뭐 요 노멀 그 다음에 여기 리셋 벡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거는 뭐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리셋 벡터 이게 뭐냐 이 게임은 이 폴리곤 수를 최대한 줄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에 빛 받는 방향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쉐이드 스무드를 주면 이렇게 그죠? 지금 뭔가 좀 약간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있죠? 이렇게 힐끗힐끗하게 보이는데 블렌더에서도 이 노멀 편집하는 애드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게 있는데 애드온을 설치를 하면 노멀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멀 방향을 틀어서 쉐이딩 이 느낌을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지 빛 받는 방향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게임 할 때, 만들 때 그런 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폴리곤 요즘은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요즘 폴리곤 낮춰서 만드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잘 안 쓰이는 것 뿐이지 그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 부분이 막 좀 뭐라 해야지 시커멓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볼 때 자, 얘 끕시다 이제
고만 봐도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끝 이렇게 이상하죠. 이런 부분. 그죠? 여기도 지금 이런 거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노말 방향 때문에 그런데 그 노말 방향을 리셋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셋 벡터 하면 리셋이 됐죠. 그죠? 리셋이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여기 보면 샤프가 먹혀져 있죠. 이렇게 샤프가 먹혀집니다. 뭐 클리어 샤프 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걸 또 바로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 많이 생기냐면 불린 했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불린 했을 때 이거를 없애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명령어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또 하나씩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D 하면서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일단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축 관련된 겁니다. 축. 모든 물체는 축이 있겠죠, 그죠? 우리 현실에도 축이 있고 땅바닥으로 향하는 게 3D에서 보면 Z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블렌더에서는 이 땅바닥으로 향하는 게 Z축입니다. 맥스에서는 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또 Z축이죠. 툴마다 이 축이 다 달라요. 그 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해서 유니티로 가져가면 사람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꼭 유니티 아니라도 다른 툴로 그 FBX로 가져가면 캐릭터가 뒤로 벌러덩 누워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180도 돌아가 있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 설정 때문에. 특히 이 3D 기본 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블렌더는 이 이 수직이 Z축입니다. 이 펜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Z축입니다. Z축. 여기 보면 이게 X축, 이게 Y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즘 블렌더가 이상하게 언두 하면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언두 이거 고치는 법은 아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는 방법은 블렌더 그 컨피그에 파일 하나 지우면 초기화 됩니다. 이 초기화 시키고 나서 작업을 하면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는데 왜 안 하냐? 그 해버리고 나면 제가 애드온 설정해 놓은 것들을 다시 다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머리 쥐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제, 화면에는 왜 안 뜨나? 왜 안 뜨지? 프로그램이 미쳤나 봅니다. 자, 이 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축 관련된 거 설명 다 해놨는데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어, 블렌더에서 이 축은 여기 축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도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할 때 이 축 설정을 잘 해놓으면 작업할 때 정말 편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축과 로컬 축, 노멀, 그 다음에 짐벌, 그 다음 뷰, 커서 이렇게 있습니다. 축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그 글로벌 축이라는 거는 블렌더의 기본 축입니다. 블렌더의 기본 축.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여기 아이콘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누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 축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축을 좀 보이면 Y축, Z축, X축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 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축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이 로컬 축은 여러분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글로벌 축에서 로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축의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은. 로컬 축으로 바꾸면 이 오브젝트가 처음 생성되었던 축 방향, 축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편집 모드를 할 때 이게가 자 로컬 아니고 글로벌 축이에요. 그러면 E 하면 지금 E 하면 익스트루드 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G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내가 정확하게 이 Z축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죠? X축 하면 이렇게 갑니다. Y축 하면 Y축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에 로컬 축으로 바꿔놓고 하면 X 맞죠? Y 하면 이렇게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던 축으로 갑니다. 이게 로컬 축입니다. 그리고 노멀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멀 축도 이 폴리곤에 있는 이 노멀 방향으로 갑니다. X 또 다르죠? X축, Y축, Z축 이렇게 축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걸 켜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모델링 작업을 많이 해보다 보면 이 축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를 딱 깨닫게 됩니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자꾸 해보다 보면 이 축의 방향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할 때, 그래서 그 스타트 할 때 이 축을 생각을 하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는 좋은 점이 컨트롤 R 누르면 다시 원래 그 회전값을 리셋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Alt G, Alt S 전부 다 로테이트, 스케일, 무브 이거를 리셋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스케일 해서도 Alt S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도 Alt R 그 다음에 무브를 하면 Alt G 이렇게 하면 리셋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벗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이 피벗이라는 거는 그 오브젝트에는 항상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있는데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커지거나 회전을 합니다. 이동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이동하는 거는 중심점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변형할 때 이 축이 중요합니다. 자, 축은 블렌더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얘 치우고 그리고 얘도 끄고 요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 점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피벗 포인트. 자, 이 피벗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 피벗 포인트를 어느 걸로 설정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운딩 박스 센터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를 해보면 이 오브젝트, 근데 지금 오브젝트 하나죠, 그죠? 오브젝트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그 Shift D 해서 하나 복사했죠? 여기서 Shift R 누르면 반복합니다. 반복. 당당당당 이렇게 반복. 여기 또 죽었다.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운동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니, 누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네. 무료라서. 아, 꺼지고 바로 키면 되네. 자,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회전을 해보면 잘 몰라요. 자, 두 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위에부터 바운딩 박스 이렇게 해서 R 어디요? 피벗이 여기 있지만 여기가 중심이 돼서 회전을 하죠, 그죠? 이렇게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오브젝트의 중심 센터를 중심 피벗으로 이렇게 크기랑 그 다음에 회전하는 피벗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3D 커서, 제가 맥스 하시는 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3D 커서가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써보면 좋다 그랬죠. 자, 이게 피벗을 3D 커서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3D 커서 위치에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편합니다. 이거 갑자기 일하다가 딱 이렇게 딱 해서, 아이고, 이렇게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Shift S를 누르면 이 커서에 대한 PI 메뉴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에 여기에다가 스피어 하나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얘가 피벗 3D 커서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들을 돌리고 싶을 때 여기 3D 커서 딱 여기 있죠.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각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스냅도 땅땅땅땅 스냅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옮겨요. 여기 옮겼죠. 그러면 Shift S를 눌러 가지고 커서 to select 하면 여기로 갑니다. 예, 커서가, 그죠? 그럼 다시 R 누르면 여기 커서 위치로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피벗 포인트를 빠르게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3D 커서 피벗 사용하면 작업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D 커서를 이용해서 피벗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디별, 요거는 오브젝트 두 개를 각각 중심으로, 이 피벗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 피벗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를, 얘는 여기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무조건 피벗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개 중심, 오브젝트의 두 개. 이건 뭐 여기 아이콘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엘리멘트는 얘 하면 얘가 액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오른쪽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사용을 하면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피벗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간혹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스냅 설정해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인크리먼트는 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스냅입니다. 그리드 스냅. 그리고 밑에 이제 알겠죠? 버텍스, 엣지, 페이스, 볼륨. 이 볼륨은 오브젝트의 중간, 그러니까 볼륨, 나중에 캐릭터 리깅 세팅할 때 이 볼륨 스냅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캐릭터, 특히 손가락 같은데 본 설정할 때 굉장히 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볼륨 스냅은 여기서 볼륨 스냅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누르면 이 중간에 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여기 중간에
그죠? 오브젝트의 중간에 딱 갑니다. 버텍스는 이렇게 누르면 이 버텍스에 이렇게 갑니다. 딱 맞게.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더에서 이 스냅 할 때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다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자 G를 눌렀어요. 컨트롤 키나 하면 이 뭐지? 이 스냅 먹는 위치가 좀 특이하죠, 그죠? 분명히 이쪽에서 했는데 그럼 이쪽에 가서 이렇게 딱 먹어야 되는데 안 먹죠. 예. 이 마우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끝에 포인트로 스냅을 먹이려면 얘를 일단 이쪽에다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이쪽에다 일단 옮겨 놓고 여기서 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스냅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땅땅 잘 안 갑니다. 간혹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내가 스냅하는 위치에 최대한 비슷하게 옮겨 놓습니다. 먼저 이렇게 옮겨 놓고 이렇게 하면 쉽게 스냅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스냅 여기 아이콘은 클릭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냅이 먹습니다. 컨트롤 키를 여기서 G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냅 키가 먹어집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요 동그라미 요게 뭐냐면 스컬트 모드에 그래프 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건 면이 좀 많아야 되니까 얘를 좀 나눠 볼게요. 자, 섭 디바이드로 면을 10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고 맥스의 소프트 셀렉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옮겨지는데 여기 끝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콘을 땅 키고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휠을 눌러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전체를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잘 쓰면 아주 나쁘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무드 관련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또 움직여 보면 그래프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축 이런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에디트 모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탭 하면 왼쪽에 이제 에디트 모드 관련된 여기부터죠. 여기에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로도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보면 얘 제대로 분다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켜놔서 이게 이렇게 겹치죠, 그죠?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뭐 분리를 하든지. 근데 뭐 꼭 안 된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칙대로 따지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자, 원칙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블렌더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이 해도 안 되죠. 자, 여기 버텍스 만들어 놓고 E를 해서 여기다가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툴에서 일단 오토머지를 켜줍니다. 오토머지를 켜줘서
뽑았을 때 딱 붙게 해줍니다. 여기도 E 붙입니다. F 하면 이렇게 맨이 채워지죠. 여기도 E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면해서 F. 여기도 여기 없죠. 1번 2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통이 되겠죠, 그죠? 이쪽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애드 해서 추가해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애드에서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는 어떤 모드이든 상관없습니다. 1, 2, 3 다 먹습니다. 1, 2, 3 다 먹는데 여기서 2를 눌러주면 면이 이렇게 추가 돌출됩니다. 2. 그죠? 이 익스트루드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꾹 눌러보면 여기 많은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 익스트루드를 키보드로 누르면 지가 알아서 그냥 이거 익스트루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을 뭐 바꿔줘봐야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할 때 여기 꾹 눌러서 여기 노멀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옵션마다 다 다릅니다. 인비달 하면 다 각각에 다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커서 하면 이 3D 커서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되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클릭하면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그냥 뚱뚱뚱뚱 뭐 인위적인 뭐 어떤 거 만들 때 이게 쓰면 되게 좋아요. 아이, 너무 복잡네. 자, 아무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서트 메뉴가 있는데 이 인서트는 좀 메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I를 누르면 이렇게 면을 안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I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티크니스가 있고 뎁스가 있어요. 이 뎁스 이렇게 이게 이 뎁스가 언제 많이 사용되냐 하면 모델링 다 하고 나중에 노멀 맵 뽑을 때 케이지 만들 때 이 인서트 메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서트 메뉴로 하면 클릭을 하면 이게 뎁스 값을 올리면 오브젝트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약간 부풀어 오르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솔리드파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케이지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베벨입니다. 이 베벨은 자, 베벨도 컨트롤 B 하면 베벨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베벨을 엣지에 베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 버텍스에도 베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B 하면 안 먹습니다. 그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B 하면 버텍스에 베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컨트롤 시프트 B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엣지는 컨트롤 B 해주면 베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와 버텍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베벨 명령어를 써도 되고 여기 커서 나오면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베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명령어를 하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키.
그 다음에 루프 컷은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루프 컷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지금 면들이 막 짬뽕이 돼 있어서 이 루프 컷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 면이 아니면 루프 컷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사각형 아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루프 컷 누르면 루프 컷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 J 해주면 엣지와 엣지에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루프 컷 하면 루프 컷이 됩니다. 그죠? 되죠? 예. 사각형이 돼야지만 루프 컷이 됩니다. 사각형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사각형이 중요합니다. 루프 컷, 그 다음에 나이프 툴입니다. 나이프 툴은 말 그대로 칼입니다. 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 취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뭐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엔터를 눌러주면 컷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컷 하고 엔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컷 됐죠, 그죠? 이렇게 컷 됩니다. 네. 나이프 툴은 내가 설정을 하고 엔터를 쳐야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은 폴리빌더. 이 폴리빌더는 블렌더에서는 리토폴로지 전용 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이 폴리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폴리컬트가 폴리빌더와 비슷한 툴입니다. 이게 두 개 다 비슷한데 폴리컬트가 훨씬 더 강력하고 리토폴로지 작업할 때도 굉장히 좋은 무료 툴입니다. 그래서 무료 툴이니까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컬터를 사용하면 이 모델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모델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쭉 모델링 할 때 편합니다. 이걸로 폴리컬터로 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제가 지금은 막 대충 당겨서 그렇지. 이렇게 얘는 면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붙으려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이쪽에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죠. 막 이런 식으로 면을 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좀 뭐 얘도 나쁘진 않아요. 뭐 얘는 컨트롤 키, 이 폴리빌드는 컨트롤 키, 폴리컬트는 시프트 키, 이렇게 키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폴리컬트가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폴리컬트는 나중에 제가 리토폴로지를 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툴들은 이제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이거 이 스핀 해주는 겁니다. 여기 스핀 여기 나와 있죠. 뺑 돌리면 이렇게 이게 뭐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 설정하면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무드는 말 그대로 면을 스무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스무스하게 면의 그 뭐라 해야지 면을 좀 대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각도 같은 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줍니다. 스무드 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엣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엣지 슬라이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이 엣지를 옮길 때 G로 옮겨도 됩니다. 이동으로. 근데 이동으로 옮기면 지 멋대로 갑니다.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근데 이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된 엣지 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폴리곤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엣지 이동이 달라집니다. G 하는 거하고 그냥 이동 명령을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엣지 슬라이더는 면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사용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 없고, 요 리퍼라는 거는 이 버텍스 붙어 있는 버텍스 있죠. 얘를 떼주는 겁니다. 이렇게 떼내주는 거. 지금 엣지 모드이기 때문에 엣지가 떨어지죠. 엣지 떼줍니다.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버텍스 모드 가면 버텍스 이렇게 떼줍니다. 이렇게 떼면 떨어집니다. 근데 뭐 별로 저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써봐도 그냥 스플리트 해주면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에디트 모드 명령어들을 일단 쭉 제가 오늘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 축, 그 다음에 스냅, 그 다음 피벗, 요게 중요한 거.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린 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쭉쭉쭉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에디트 모드에서 모델링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또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꾸 프로그램이 다운돼 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블렌더 이 기초 튜토리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블렌더 애드온 관련된 팁들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라이브로 또 계속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쭉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제페토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면 계속해서 또 추가로 또 따로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리고 항상 그 방송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채팅으로 제가 방송 중엔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면 댓글로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은 굳이 댓글로 하지 말고 디스코드에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부분은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끝부분 잘 안 듣는 부분들도 많은데 아직도 콜로소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콜로소 강의 제페토 강의에서 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고의 소통 디스코드 채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 블로그에 몇몇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후기 올려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끝까지 안 보시고 이 소통이 3D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최고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알려드립니다. 콜로소 강의 구매하신 분은 15강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회원 전용 디스코드 링크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리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메일 보내고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메일 보내고 메일 답변 받고 그거 언제 합니까? 그죠? 답답할 때 하다가 답답할 때 바로바로 물어봐야지. 답변도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 네, 아무튼 콜로소 강의는 15강 제일 끝에 디스코드 링크가 있습니다.
디스코드 오셔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고 카페 특별 회원도 될 수 있고 혜택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